장난 아니에요 진짜. 여기 앉아 있으면 뭔가 대우를 받는 느낌. 그러니까 국산차 중에 제일 비싼 차예요. 너무 편해. 대박이야. 안녕하세요, 태양TV 인공입니다. 오늘은 제가 이렇게 작업복을 벗고 이렇게 나온 이유가 차량을 또 리뷰를 한 번 더 하려고 이 태양TV 두 번째 자동차 리뷰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왔습니다. 오늘 리뷰할 차량은 제네시스 G90 리무진 차량이고요. 이 차량은 제가 제 지인 중에 렌트카 사업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,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다고 해서 항상 적극적인 지원들이 주위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친구 중에 한 명입니다. 렌트카 대표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제 좀 오래된 동생이기도 하고 뭐 저희 사업 파트너까지는 아니어도 같이 사업을 하면서 서로 도우면서 하고 있는 친한 동생인데요. 요번에 G90을 뽑았다고 해서 제가 이 차량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. 이 차량은 어떨 때 사용하는 차량인가요? 해외 바이어들 모시고 할 때 의전이라고 하죠.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기업에서 해외 바이어들이 오셨을 때 모시는 차. 근데 그냥 G90이라고 하면은 약간 좀 그냥 그런데 리무진이라는 게 따로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. 웨딩카로도 많이 사용하죠. 네.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가격이 어느 정도가 되나요? 공시 가격은 1억 5천으로 나와 있고요. 저는 렌트카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싸게는 샀습니다. 아니 근데 국산차가 1억이 넘는 차가 이게 말이 되나요? 그러니까 국산차 중에 제일 비싼 차예요. 그리고 제일 보기 힘든 차. 벤츠보다 제일 더 보기 힘든 차가 이 차입니다. 일단 그러면은 차 가격이 한 1억 5천 정도 한다고 하셨고, 네. 이 차량에 대해서 뭐 장점이나 이런 거는 뭐 일단 뒷좌석이 굉장히 길어요. 마이바흐도 예, 마이바흐 견주어 볼만하고. 예, 일단 중후함. 근데 제가 운전하면 일단 운전기사. 예, 수행 비서. 제가 일단은 이 차량을 리뷰해 주신다고 해서 어느 정도 스펙은 조금 제가 알아오긴 했는데, 이 차량 같은 경우는 V8 엔진에 V8 타우 엔진을 장착하고 있고요. 이 차량 같은 경우 가격은 말씀해 주셨듯이 1억 5,400 정도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이게 옵션이 그 이상으로 어디게 될지는 제가 이게 나올 때 시간이 좀 없어서 못 봤는데 옵션이 조금 더 있다고는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이 차량에는 옵션이 어떤 등급 정도? 이게 그 최고 등급이고요. 네. 그 중에 VIP 시트가 1, 2, 3가 있어요. 이제 1이 제일 낮은 거고 3가 제일 높은 건데, 이건 3로 돼 있는 거고 뒷좌석까지 또 눕혀지는 기능까지 또 있는 거고. 이게 그럼 일반 G90이랑 디자인이 좀 틀린 게 이 네. 그릴이 좀 틀리네요. 그렇죠. 저도 실제로 보고 놀랐습니다. 이게 다른 G90은 저희도 G90이 또 있긴 하지만 여기 그 검정색이에요, 여기가. 이게 아마 그냥 범퍼로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은데, 제가 보기 이거는 꽂혀 있네요. 그러니까 이게 그냥 연결돼 있고 안쪽에 제가 보기에는 이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,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그냥 그릴 한 개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. 근데 진짜 뭔가 딱 보기에도 웅장함이 좀 느껴지고. 네. 이건 레이더 센서 그 앞에 그릴에 들어가는 거고. 진짜 근데 차가 엄청나게 기네요.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어쨌든 간에 이게 태초의 모델은 에쿠스잖아요. 근데 에쿠스의 그 첫 번째 각졌던 모델, 그에 해당하는 그 뭔가 웅장함이 다시 좀 생겼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근데 그런 면에 비해서는 뒷부분도 제가 살짝 봤는데 엉덩이가 많이 높아졌더라고요. 근데 저는 에쿠스를 처음에 접한 게 그 에쿠스기 때문에, 그쵸, 그 가쿠스를 먼저 접했기 때문에 차는 이 정도는 돼야지 하는데, 그 다음서부터는 뭔가 살짝 저는 부족하다 생각했는데 이 G90이 나오면서 뭔가 많이 확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. 대표님 많이 추워 보이시는데 제가 차량 리뷰는 제가 할 테니까 좀 차에 들어가서 좀 들어가 계시면 되고, 일단은 차량을 한번 지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
드린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요. 제가 한번 싹 이쁘게 이거 한번 해보고 나서 저희가 동영상 따라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저희 고품격 프리미엄 렌트카 포트 렌트카라고 그럽니다. 많이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. 깨알 온 거죠. 감사드립니다. 자, 일단 앞쪽 부분부터 한번 확인을 해 볼 건데요. 일단 앞부분, 앞 범버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릴이 2분의 1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 정말 어마어마합니다. 이 앞에 그릴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롤스로이스나 뭐 이런 벤츠, 뭐 벤틀리 이런 거에 견준다고 해도 이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빠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고, 이 G90 리무진은 이 위에까지가 이제 크롬으로 다 되어 있는데,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웅장한 모습이 조금 더 부각된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레이더 센서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고, 그릴이 제가 보기 이 가격도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. 제가 보기 이거 거의 한 10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부분 빼고 나머지 부분 이제 라이트 같은 부분인데, 이 라이트는 일반 G90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. 라이트 부분은 솔직히 말해서 제가 보기엔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긴 하는데 이쁩니다. 예, 이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그거 빼고는 앞범버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는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. 센서도 들어가 있고, 이런 부분 빼고는 뭐 크게 뭐라 말씀드릴 만한 건 없네요. 라이트가 조금 더 얄쌍한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. 이거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가 이 범버에 비해서 좀 작아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디자인 면에서는 웬만한 수입차 버금가는 디자인을 띠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. 이렇게 해서 앞부분은 뭐 가장 포인트는 그릴로 준 것 같고, 나머지 라이트나 이런 부분은 일반 G90이랑 별 차이가 없어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 부분 빼고 이제 옆면을 보시면 이 휠, 전 개인적으로 이 휠이 진짜 이쁜 것 같아요. 이게 벤츠 같은 경우에도 S클래스 이런 휠은 솔직히 말해서 저는 별로긴 한데, 마이바흐의 그 동그랗게 그냥 돼 있는 휠 모양이 있어요. 그 부분을 좀 비슷하게 만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그 벤츠 S클래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그냥 이 면인데, 이거 같은 경우 여기까지는 일반 면을 두고 그 뒤에는 이렇게 구멍을 내 가지고 좀 디자인을 좀 특이하게 가져간 것 같긴 한데, 제가 보기엔 그래요. 이 좀 대형 세단일수록 휠이 좀 막혀 있어야지 저는 좀 이쁜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. 이 휠도 이 차에 잘 맞게 디자인이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일반 G90이랑 틀리게 리무진이기 때문에 이 사이에 거의 이 정도면 한 25cm 정도 공간이 더 있는 것 같아요. 이 공간이 아마도 앞 뒷좌석의 발이나 이 부분이 더 넓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당연히 넓힌 거겠고, 그리고 일단은 차를 좀 뒤로 돌려가지고 뒷모습을 한 번 더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일단 차를 돌려 세웠는데,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차의 길이가 어마어마해요. 제가 키가 한 180 정도가 되는데, 제가 이 보폭이 한 번 보폭 이 정도면 1m 정도 되나? 한 80cm 정도 될 것 같은데, 얼마나 긴지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. 이게 차 바로 앞부분인데,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일곱, 7, 8에 56, 거의 5m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차량이 거의 소형 버스만 하죠. 이 정도면 카니발보다 더 길다고 하더라고요. 차량은 엄청나게 길고, 이 차량이 또 5000cc예요. 여기 써있네요. 딱 5.0. 그리고 이 제네시스 마크가 이렇게 트렁크 정 가운데에 들어가 있습니다. 웬만한 차들은 원래 여기에 로고가 붙어 있는데,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엠블럼이 그냥 제네시스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. 여기는 트렁크. 누르면 트렁크가
자동으로 열리고요. 그리고 이 트렁크 면 자체에 카메라가 정말 깔끔하게 들어가 있어요. 이 부분이.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등화류 자체가 한 라인으로 쫙 이어져서 불이 들어올 것 같고요.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네요. 근데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것 같지만 이 대류등은 일체형 하나 한 모습이고, 이거 같은 경우에는 두 개가 이렇게 싹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이거는 피니셔 같긴 한데 이렇게 나눠져 있네요. 그리고 뒷범버에는 뭐 크게 특이사항이나 그런 부분은 없는데, 이 머플러 모양은 이 앞에 라디에이터 그릴이랑 모양이 비슷하게 생겼어요. 양쪽이. 제가 보기엔 이 제네시스 G90 디자인을 좀 이런 면으로 만들어서 차량의 전체적인 디자인을 이런 식으로 가져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런 부분을 빼고는 솔직히 말해서 겉에는 그닥 제가 설명드릴 건 없어요. 왜냐면 그냥 일반 G90에서 조금 틀려진 부분 몇 가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, 웬만한 부분은 동일한 것 같고, 그 가운데 넓어진 리무진 그 공간, 그 부분이랑 앞에 전체적인 그릴, 범퍼 쪽에 그거 빼고는 그렇게 큰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. 이제 안쪽에 타서 실내를 한번 구경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운전석부터 확인을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제가 이제 실내에 타서 안쪽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핸들 같은 경우에는 색상이 투톤으로 되어 있네요. 여기 가운데에 제네시스 엠블럼이 이렇게 싹 붙어 있고, 이 대시보드 같은 경우에는 위쪽은 가죽으로 되어 있고, 가죽 색깔이랑 똑같이 스티치가 들어가 있네요. 이 스티치라고 하면은 이 다금질 모양, 이 부분 가운데에 원목 색깔이랑 좀 비슷하게, 이게 무슨 색깔이라고 하지? 이 똥 색깔? 베이지 색깔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, 이 상단은 네이비, 밑에 하단은 베이지 색깔, 그 가운데는 원목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. 디자인이 뭐라고 해야 되지?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. 원목도 들어가 있고. 진짜 나무인가? 오, 진짜 나무 같아요. 이런 디자인도 좀 신경을 썼네, 이번에 제네시스가. 이 문짝 같은 경우도 베이지 톤에 윗부분 네이비로 들어가 있고요. 이쪽에도 원목이 싹 들어가 있습니다. 그리고 시동을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V8기통 엔진이다 보니까 엔진 소음은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고, 이게 의자 옆에도 이렇게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.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. 아무래도 이 의전용 차량이다 보니까 뒷사람이 좀 많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운전기사가 이 시트를 조정할 수 이렇게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 같은데, 계속 눌러야지. 이게 메모리 시트나 이런 건 없나? 아, 있구나. 저기 메모리 시트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저걸 한번 누르면 바로 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가운데에 이렇게 시계 모양이, 시계가 한 개 들어가 있습니다. 이게 고급 세단의 요즘 상징적인 옵션이라고 볼 수 있죠, 요즘은. 벤츠 S클래스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JWC인가? 그 시계가 들어가 있는데, 이거는 JWC는 아니고 제네시스 시계가 들어가 있습니다. 그리고 안쪽에 이제 버튼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심플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이쪽은 근데 이게 조금 아쉽다. 이게 G70에 들어가 있는 3D가 있는데, 이거 같은 경우는 3D도 아니고 너무 뭔가 고급스러움이 묻어나긴 하는데, 이 계기판 자체는 좀 덜 고급스럽다고 해야 되나? 왜냐면 1억 5천 정도 들어간 차인데 이건 너무 없어 보이는 거 아닌가? 이게 살짝 아쉽긴 하네요. 근데 전체적으로 색깔이나 이런 부분들은 뭔가 좀 세련돼 보이기도 하고 고급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은 좀 있고, 가운데 콘솔 같은 경우에는 좀 그냥 심플하게 생겼어요. 버튼이 들어가 있는 자리는 원목으로 돼 있고, 지금 보시면 뒷부분은 또 베이지, 이게 투톤으로 이 패턴으로 계속 다
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. 앞자리도 그렇고 위에도 그렇고. 위에 같은 경우에는 알칸타라 재질로 돼 있어요. 베이지 색깔인데 알칸타라 재질로 구성이 돼 있는 것 같고, 문짝에 스피커가 대문짝만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. 메탈로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이게 렉시콘이라는 메이커인데, 렉시콘은 제가 한번 어떤 메이커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찾아보고 나서, 제가 이 메이커를 잘 몰라서 어떤 건지 확인시켜 드리고, 일단 깜빡이를 켜게 되면은 이쪽 사이드미러에 달려있는 카메라가 켜지면서 이쪽 부분, 옆부분을 이렇게 볼 수 있게 디스플레이가 켜져요. 가운데 쪽에.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사각지대에 있는 차들을 보여줄 수 있게끔 편의 장치를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. 이 가운데 같은 경우는 콘솔 안쪽에 무선 충전기가 탑재가 돼 있어요. 오, 이거 진짜 편하겠다. 근데 요즘 차들 많이 이런 거 있지 않나? 제 차에는 없어가지고 전 이런 거 보면 너무 신기해요. 요 백미러 같은 경우에는 하이패스 카드가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고, 근데 이 천장이랑 이 선바이저 같은 경우에도 다 알칸타라 재질로 돼 있어서 이게 진짜 고급스러워 보이긴 하다. 이 바닥 같은 경우에도 다 베이지 색깔로. 이것도 옵션인가? 색깔 맞출 수 있나?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리무진 시트 같은데 엄청 편해요. 푹신푹신하고, 앞에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이 있어서 이 조절도 돼요. 저 같은 경우에는 다리가 좀 길기 때문에. 근데 차량이 전체적으로 진짜 고급스럽긴 한 것 같아요.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 리무진 차량이라는 건 솔직히 앞좌석보다 뒷좌석에 신경을 더 많이 쓴 차량이기 때문에 솔직히 앞에 쪽은 솔직히 별 볼 거 없는 게 당연한 건데, 이 부분은 좀 볼 건 많긴 하지만 뒤로 이동해서 더 볼 것들을 충족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뒷좌석에 있는 콘솔 같은 경우에도 이 차량의 모든 시스템을 제어하거나 안쪽에 있는 편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버튼들이 다 함축적으로 모여 있어서 이쪽에서 모든 걸 제어할 수가 있고요. 지금 이 앞부분에도 적재를 할 수 있게 이런 수납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가운데 콘솔 같은 경우에도 정말 넓어요. 뭔가 많이 넣을 수 있을 것 같고, 이 가운데도 앞자리에서 봤듯이 이쪽 부분에도 핸드폰 충전기가 들어가 있습니다. 무선 충전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, 이 뒤쪽에도 또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.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현대자동차에서 참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. 와, 여기도 가죽이야. 대박이네. 이 시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리무진 시트 박음질이 다 들어가 있어서 정말로 고급스러운 차량인 거를 더 부각을 시켜주는 것 같아요. 이쪽 같은 경우에 이제 운전석 뒤에랑 조수석 뒤에는 이 시트 옵션은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. 앞에 같은 경우 제 자리 같은 경우는 이 앞쪽에서도 이 밑에 부분이 올라와서 조금 더 편한 감을 줄 수 있는데, 이 부분에서는 여기가 빠져 있어요. 그거 말고는 좌우 다 비슷한 것 같고요. 지금 와, 여기도 가죽으로 다 해놨네. 이 위에 보시면 이 잡는 손잡이도 가죽으로 돼 있습니다. 조수석, 운전석 역시 거울도 같이 들어가 있고요. 정말로 현대자동차 칭찬하고 싶습니다. 처음이에요. 현대자동차를 보면서 당연히 우리나라 국산차가 옵션이라는 건 많이 들어가 있긴 한데 이런 퀄리티 면에서는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는데, 제가 보기에는 이 뒷좌석에서 아쉬운 점, 이 컵홀더 빼고는 저는 모든 게 만족이 돼요. 일단 이쪽에서는 나무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. 이 가운데 센터 필러 쪽에도 이렇게 적재를 할 수 있게 이런 수납 공간이 또 마련이 되어 있고요. 당연히 모니터도 두 개가 다 달려 있습니다. 정말로 패밀리카로 사용하기에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. 차량이 이 콘솔 가운데도 좀 고급스러움을 보이기 위해서 제네시스 마크가 가죽에 각인이 되어 있는데, 이건 솔직히 전 조금만 더 컸으면 더 멋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 큰 콘솔 박스 위에 하필 손가락 하나만한 게 들어가 있어서 아쉬움이 좀 남긴 하는데, 그런 부분 빼고는
뒷자리 정말 편하고 뒷자리가 정말 여기 앉아 있으면 뭔가 대우를 받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안락하고 편안합니다. 그리고 이 차량에는 스피커가 18개가 달려있다고 하더라고요. 지금 앞에 좌석에랑 대시보드 쪽, 그리고 이 뒤쪽 부분, 이 뒷문짝에도 진짜 대문짝만하게 스피커가 다 달려 있습니다. 노래는 이따가 한번 제가 주행하면서 노래를 한번 켜볼 건데 사운드가 어느 정도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. 이 뒷자리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들이 다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, 제가 예전에 제네바 모터스를 한번 갔었는데 거기서 마이바흐 뒷자리를 타본 적이 있어요. 진짜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가 있는 그 차량에 견주어 볼만한 뒷좌석이에요. 정말 편하고 그때 느꼈던 그런 뭔가 뒷자리의 감성을 오늘 한 번 더 느끼게 하는 날이었습니다. 저는 조금 더 쉬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편해. 대박이야. 이 뒷자리 같은 경우에도 이 문짝 트립의 상단은 네이비, 하단은 베이지, 이 투톤으로 해놨고 가운데 같은 경우 원목이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. 역시 뒷자리도 앞자리와 똑같이 패턴을 똑같이 간 것 같고요. 이렇게 햇빛 가리개도 나와 있고요. 근데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. 그만큼 현대에서 1억 5천이라는 돈을 주고 차를 사게끔 만들려고 했으면 정말 이 정도는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. 웬만한 수입차, 고급 세단 차량에 견주어도 하나 나무랄 거 없어 보입니다. 일단 이제 앞으로 주행을 한번 하면서 차의 성능이나 뭐 주행 노면 소음이나 이런 것들 한번 들어보도록 할 건데요. 바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거기 3억 거기 보내고 2억은 받아야지. 7억은 거기 보내고, 그리고 내 통장에 100원만 좀 보내봐봐. 9,900원이라서 ATM기에서 안 뽑아줘. 고마워.